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한동안 잠잠했던 테마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안철수 테마주들의 시작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 이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에는 테마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역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제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체크해보고 갈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29포인트 하락한 1977.45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970선까지 내려간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처음입니다. 장 초반 동반 순매수세를 나타냈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억눌렀는데요. 이날 외국인은 910억 원가량, 또 기관은 33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만이 1310억 원가량 순매수했는데요. 연기금은 5일째 매수세를 보였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좀 최근에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증시에서는 또 안철수 테마주가 눈에 띄었죠? 네, 그렇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그 대선 테마주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어제 주식시장을 수놓았던 정치 테마주는 단연 안철수 테마주였습니다. 안철수 테마주의 강세는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전날에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픈베이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미래산업과 우성사료 등도 급등세를 보인 끝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정보공학과 안랩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무더기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써니전자는 4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기록을 했는데요. 단기 과열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이 안철수 테마주들이 급등했다. 그 배경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여의도에서 어떤 분석들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민주당을 대신해서 여권의 그 대항마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아직까지 이렇다 할 테마주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전 후보의 조기 컴백 가능성이 안철수 테마주로 테마주 작전 세력을 좀 결집시킨 것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그 신당 창당설로 불을 지핀 안철수 관련주 상승세는 최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그 미국에서 그 안 전 후보를 만나 준비가 되면 한국에 올 것이라고 한 말을 전하면서 더욱 타오르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그 안 전 후보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이 증시에도 강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이 끝나도 안풍은 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람이 좀 많이 사망할 정도로 강력한 독감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독감 백신 관련주가 또 이상하게 또 급등세를 좀 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독감 확산 소식에 국내 백신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파루는 상한가를 4차례를 포함을 해서 최근 6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반면에 VGX 인터와 중한 백신은 그 2거래일 연속도 하락하면서 엇갈린 모습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번 독감으로 인한 독감 백신 사용량 급증의 특수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과거 신종플루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들인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소식에 최근 묻지마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종목들은 독감 확산에 따른 수혜와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지적이 증권가에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녹십자의 경우는 인플루엔자 그 유행에 따른 수혜 가능성에 좀 강세를 보였지만 실제 백신 부족 사태가 발생해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녹십자가 미국 FDA 승인을 취득하지 못해서 수출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국내 백신 회사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이번 독감은 지난 2009년 조류 독감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으로 변질 상황이 아닌데다가 또 미국 수출도 불가능해서 관련주로 묶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여의도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독감 확산에 따라 국내에서도 단기간 내에 그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고 소진 등 같은 데에 있어서의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테마주와 백신주,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테마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이 테마주나 이 작전주 같은 불공정 거래 급증했다는 소식도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가 확대되면서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된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조사한 건수가 243건으로 전년 대비 34건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검찰로 고발 통보 조치한 사건은 180건으로 전체 7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 처리 건수가 급증한 것은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테마주 관련 66건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를 해서 42건을 검찰에 고발 통보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 테마주 문제는 주식시장이 계속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고질적인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테마주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테마주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테마주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점에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목소리입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는 물론이고 독감 테마주 등 다양한 테마주들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은 거품이 많다는 점에서 투자 시 손실을 볼 위험이 큰 만큼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테마주 투자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